씨에 대한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속기한을 연장하면서 문제는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올가을 첫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일 전북 부안군 개화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 검사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알아봅니다. 이설아 캐스터, 오늘 아침도 꽤 쌀쌀하죠? 네, 오늘도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보다는 꽤 쌀쌀합니다. 아침에 전북 장수가 영하 2.5, 충남 금산이 영하 1도 등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전북 동부 지역은 영하로 내려간 곳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은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7도, 광주와 대구, 부산이 18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은 그만큼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 오후부터는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아직 10월인데 어제 강원 산지에 눈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강원 산지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17년 만에 내려진 10월의 대설특보였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의 눈은 모두 그쳤는데요. 오늘은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도 동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모레 오후부터 강원 영동 지역에는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설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사위 지난 7월 서울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했다, 이렇게 어제 국회 법사위 국감 질의에서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이곳에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합류를 했다며 관계자라는 사람의 녹취도 들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비슷한 자리로 간 적이 없으며 그 자리 근처에라도 있었으면 장관직을 포함해서 어떤 공직이든 걸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뭐 거는 거 좋아하지 않느냐면서 말이죠.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서면 브리핑에서 김 의원 발언은 완전히 꾸며낸 소설이라며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10월 25일 화요일 아침 뉴스와 화제 여기서 마칩니다. 김혜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하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될 거야. 결국 그렇게 몰고 가기 위해서 이런 탄압을 하고 또는 저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나 주장. 물론 그게 나중에 진실로 밝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다 섣부릅니다. 일단은 실체적 사실들이 차근차근 다 나와야겠습니다. 핵심은 이재명의 측근인 김용이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 사실 여부가 먼저 확인돼야 되고요. 또 검찰은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전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합니다. 정말 민주당 당대표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제1야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과 한몸이 돼서 야당을 탄압하면서 자신의 배우자 의혹은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일까? 실체적 진실, 두 사건 모두에 대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이 공정하게 칼을 휘둘러야 합니다. 검찰이 사람에게 충성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발합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최경영의 최강시사 현재 버퍼링 장애로 유튜브 신청이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복구되는 대로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프리 멘트는 다시 한번 전달드리든지 아니면 콩 어플 등으로 정상적으로 들으실 수 있다니까요. 그쪽을 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아직도 버퍼링 중이네요. 예,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오랜만에 라디오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라디오로 들어보셔도 좋고요. 예, 유튜브 무료 콩 어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오늘 청취율 조사 마지막 날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로 다양한 질문,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쿠폰 또는 따뜻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강시사 대장동 특검법의 캐스팅부터 조정훈 의원 만나보고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모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네, 지금 유튜브에서는 오디오는 들리는 거죠? 예, 오디오는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유튜브 별로 비디오는 잘 안 보니까요. 예, 오디오로는 계속 들을 수 있다네요. 오디오도 끊겨서 콩이나 라디오로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KBS 콩이나 KBS 라디오 97.3, 서울 수도권은 97.3이죠. 자, 뉴스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민동기 기자, 김민하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제 첫 번째 뉴스는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성공했다, 이 뉴스군요. 네, 검찰이 여의도 민주당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일부 문서 파일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를 했고요. 민주당은 압수한 장부나 서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당직자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 40분께 민주당사 1층 현관을 통해 검찰이 들어왔는데요. 이 민주당이 CCTV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면 자동 유리문에 막혀있던 수사팀이 당직자로 보이는 사람이 출입 카드를 찍을 때 함께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기습적 침탈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검찰은 관리 직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오전에 긴급 의총을 소집을 한 뒤에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을 해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고, 어제 오후에 다시 의총을 열었는데요. 오늘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이콧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불참하는 방안도 있고 참석 후 피켓팅, 침묵 시위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죠.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당사가 이제 침탈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데, 이 정황은 이 침탈 이 형식상은 야당은 그렇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양새는 침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김이 빠지는 듯한 그런 모양새인데, 검찰이 이제 들어오는 모양새가 좀 그냥 쑥 들어갔어요? 그렇죠. 좀 우습게 들어갔고, 네. 이제 검찰은 이 경비 직원에게 그 영장을 제시를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출근할 때 섞여서 그냥 들어온 거거든요. 17명인가 이제 그래요? 검사하고 수사관들이. 그래요? 출입카드가 없으니까 찍을 때 싹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르륵 들어와가지고 이제 8층하고 10층에 민주연구원이 있는데 8층 앞에 가서 저기 우리가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 이렇게 밝히니까 민주당이 그제서야 이제 압수수색 하러 왔구나 네. 라는 거를 알고 이제 상황 전파를 하고 집결령을 내리고 했습니다만은 이미 8층에 있는데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또 만약에 민주당이 이것을 정말 이것은 용납할 수 없어 막으려고 했으면 8층에서도 아마 막았을 것인데, 그렇겠죠. 근데 변호인이 입회를 할 때까지 한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후 2시까지 있었다니까. 근데 오후 2시까지 기다린 끝에 변호인이 와가지고 입회를 한 상황이고,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또 이게 또 압수수색을 이렇게 많은 물건을 이렇게 박스에 담아가지고 막 나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파일을 4개를 가져갔다. 이 엑셀 파일하고 이 한글 파일이다. 가져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합니다. 압수수색의 모양새는. 검찰은 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러면 파일 4개를 가져가기 위해서? 왜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민주당의 설명은 이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은 범죄 혐의와는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민주당이 정무직 당직자 명단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 자리를 꼭 압수수색해서 확보할 그런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민주당은 이제 이게 또 이 검찰이 별 소득도 없는 그런 압수수색을 망신주기용으로 언론 플레이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검찰의 논리는 그런 거겠죠. 이게 어쨌든 주요 대상 혐의 대상자의 주거지하고 근무지를 압수수색하는 건 뭐 기본적인 거고 영장이 나왔으니까 그 영장을 집행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자체는 이게 좀 우습게 됐지만 결국 이게 만들어내는 정치적 파장이라는 거는 뭐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시정연설을 이제 민주당은 참여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오전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영 부원장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정진상 정무실장 출국 금지됐고요. 이게 검찰이 어제 김영 부원장을 이제 이틀째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검찰의 초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인하는 데 지금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 부원장은 혐의를 거듭 부인을 했고요. 어제 민주당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탈옥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중차대한 배선에서 정치 자금을 요구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에도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13년에서 14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대장동 민간 사업자 측으로부터 술접대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인데요. 정 실장도 입장을 내놓았는데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다.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게 있으면 당당하게 응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출국 금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성남지청에서. 근데 이쪽에서 이제 최근 정진성 실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좀 한 상태입니다.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용 부원장이 돈을 이제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물증이라든가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세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중인데요. 안산시청도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성남이 아니라 안산까지 계속해서 수사 속도 내고 범위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들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수호할 헌법적 책무가 컸는데도 상관의 명령이란 명목으로 정치권의 목적이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김대열 지원관 전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무사가 박근혜 이 당시 대통령의 지지 회복을 위해서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정치 편향과 정치 성향, 경제 형편, 사생활 등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관련된 사찰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아니 나라를 지켜야죠.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2014년 일인데요. 지금이라도 구속돼서 아주 경위가 법이 바로 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 역사상 최연소 총리죠. 첫 비백인 총리 리시 수넥 총리가 오늘 취임했습니다. 네, 수nek 내정자는 버킹엄 궁에서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총리 취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금 한 2시간 정도 뒤면 다우닝가 10번째 총리관저 앞에서 취임 연설할 예정이에요. 트러스 총리 내각의 대규모 감사를 발표한 다음에 혼란에 빠진 금융시장 수습해야 하는 수nek 내정자가 통합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위기 극복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4만 명 넘었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3,759명인데요. 2주 전보다 15,036명 늘어났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렇습니다. 4만 명을 넘은 건 지난달 21일 이후 34일 만이고요.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7차 유행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조심해야 됩니다. 주스 박정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섭거나 그렇진 않죠? 괜찮습니다. 편하게 가세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독도에 얽힌 추억들 속속 도착합니다.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라고요. 기억하겠습니다. 오케이님 얘기하셨고요. 오희진님께서 3대가 덕을 쌓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독도 7년 전에 바다 날씨가 안 좋았어요. 울릉도까지밖에 못 가봐서 아쉬움이 더 큰 곳입니다. 태극기도 준비해 갔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7649님 5월 휴가에 심한 매몰비를 뚫고 우리 가족 독도 가가지고 명예 주민증 만들었어요. 독도는 대한민국 역대국 상식입니다. 그렇죠? 네, 상식입니다. 당연하죠. 우리 땅이어서 별말 안 하렵니다. 네,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네, 특별히 일본말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검찰발 사정 드라이브는 계속됩니다. 대장동 특검 하자 공방도 이어집니다. 강대강 대치 이어가고 있는 여야 어떻게 이 대치 풀어야 할까요?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 민주당은 보이콧했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예, 고생 많습니다. 얼굴도 피곤해 보이시네요. 예. 네.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당에서 보이콧했다. 이거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보이콧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그간의 국회와 또 야당인 민주당을 향해서 했던 막말과 욕설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최근에 벌어진 제1당의 중앙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며 침탈을 했던 데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는데 사과하지 않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강력한 항의의 뜻을 대통령에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시정연설을 단호하게 전면 거부하기로 그렇게 결의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거부하고 밖에 나와서 규탄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네. 국회 가운데 가면 마당
마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당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중간에 홀이 있습니다. 큰 홀에서 규탄대회를 했습니다. 거기 사회자가 또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세요. 뭘 규탄했습니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간의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한 네. 막말과 욕설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요. 대통령은 사과할 일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던데요, 정의당에. 예,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이윤주 정의당 대표가 예. 사과는 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느 때라도 사과하시면 된다. 사과하시라 그랬더니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사과하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요? 처음에는 그 문제의 EXX들이라고 하는 욕설이 미국 의회를 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것을 해명한답시고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향해서 한 얘기다. 네. 이렇게 대통령실이 정식으로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대통령실의 부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한국 국회를 향한 게 아니었다 이랬다가 나중에는 또 기억이 정말 안 난다 그랬다가 오늘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그런 말을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어요. 아니 하기는 했잖아요. 하기는 했는데 아니 온 국민이 다 듣고 세계가 듣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좀 그런데 이렇게 발뺌을 할 수 있나요? 네. 천연덕스럽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 임계점을 넘고 있다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고요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민생을 내팽개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뭐 이치에 맞지도 않고 사리에 맞지도 않아요. 검찰 독재에 대한 자기 성찰부터 필요합니다. 검찰 독재.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시절에 함께 밥 먹었던 핵심들이 네. 정부 요직에 포진해 있고 예. 뭐 법무부나 검찰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들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제1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압수수색을 해서 들어와서 중요한 수사 단서를 이렇게 가져간다 그런 그 수사상 의미보다는 왜 실익이 없는 야당 압수수색을 강행했을까요?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증거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네? 민주당이 범죄 집단이다, 부패 집단이다, 이런 이미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시정연설에서요 대통령께서 약자를 7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경제 얘기도 했어요. 이번에는 자유 얘기도 안 했고요. 이번 시정연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정책위 김성환 의장께서 평가를 했어요. 예. 참말이지 무성의하고 비정한 예산안이고 그런 시정연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야당이어서 반대하는 것도 좋은데 반대만 하지 말고 그래도 뭔 좀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우리 민생 경제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극복하려면 그것을 위한 처방과 의지를 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네. 지금 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네. 그 긴축의 근거가 그번에 너무 많이 돈이 풀려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예. 했고 그 감세에 따라서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걸 편성한 겁니다. 예. 그런데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예. 이렇게 초부자 감세에 이은 긴축재정을 편성하려다가 44일 만에 사퇴했어요. 예. 네. 그러니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우리 경제와 민생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처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반면에 네. 이렇게 세수가 줄어드니까 정작 우리 서민들과 약자들을 위한 민생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해 놓은 예산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시정연설이 내년
내년 예산 어떻게 쓸 테니까 지금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한테 도와주세요 이렇게 설득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민주당의 도움 받아야 되는데 협치해야 되는데 내년 그럼 예산안 심사 벌써부터 진통 예상됩니다. 글쎄요. 도무지 협력을 구하는 자세라고도 할 수가 없고 협치를 모색하겠다고 하는 자세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대통령 말 맞다나 민주당이 종북 주사파 집단이라 협치를 않겠다는 것인지 제1당 그냥 야당도 아닙니다. 국회에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의 협력이 없이는 법안 하나도 통과시킬 수가 없고 예산안 한 푼도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해 줘야 되는데 정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을 향해서 욕설을 했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더니 그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어요. 알겠습니다. 진성준 의원께서 중앙당사,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정감사도 중 압수수색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적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요. 네. 원내 제1당. 네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제1당 한나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민주당사 압수수색 두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안산시청 압수수색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련의 검찰의 수사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민주당의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또 죽이려는 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민주당을 말려 죽이겠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누구한테 돈을 줬다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수사해야죠. 네, 수사해야죠. 수사해야 되는데 그 진술이 나오게 된 정황도 네. 좀 수상쩍습니다. 정황이요? 유동규 본부장이 1년 동안 구속되어 있었는데 네. 그간에 검찰에 수시로 불려다니면서 네. 계속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끝에 석방을 며칠 앞둔 시점에 비로소 그 진술을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유동규 본부장에게 석방시켜 줄 테니까 네. 이재명에 대해서 한마디 풀어라 네. 이렇게 거래를 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그 결과로 유동규가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줬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측근인 김용 부원장한테 이른바 대선 자금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내는데 네. 이것도 유동규가 자기가 자금을 마련해서 자기 돈으로 준 게 아니라 예. 남욱의 돈을 받아다가 전달한 책임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동규의 죄가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예. 정치자금의 운반책에 불과했잖아요. 네. 그러니 이것 역시나 거래 소지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이런 정황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되고 조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장동 의혹 관련돼서 구속된 사람들 보면 뭐 남욱, 김만배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 유동규는 준 공무원으로서 도장도 찍고 부패도 했으면 이분이 죄질이 가장 중한데 지금 구속에서 풀려난 것도 이것도 좀 합니다. 네, 뭐 구속 만기로 풀려났다고 하는데 이분의 혐의가 많아가지고 예. 1죄의 구속 만기가 되어서 2죄에 대한 구속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네. 2죄에 대한 구속을 신청하지 않고 예. 이 1죄와 2죄를 병합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자 그냥 석방시켰어요. 저는 검찰이 기술을 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을 주장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정략적인 의도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있는 수사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게 아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검이 이 사건을 맡아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도록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난 대선 때는 특검이 진행이 안 됐을까요?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대표는 특검하자라고 얘기했죠. 반대는 그럼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반대했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압수수색도 그렇고요. 이재명 죽이기 수사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수사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집권하면 정치보복 수사하겠다고 공언했어요. 아, 그래요? 예. 정치 보복이요? 정치 보복이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지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 되고 있는데 네. 그간의 수많은 실정들이 겹쌓여서 네. 국민의 신뢰가 바닥인 상태입니다. 예.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면 자기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민주당을 타격하는 일이 필요한데 가장 손쉬운 게 민주당을 부패 집단이나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 특검 주장합니다. 민주당도 특검 주장하고요. 그런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지금은 죄 덮으려고 지금 시간 끌려고 하는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맹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예. 빨리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네. 질질질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남 FC 무슨 후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4년 동안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 이미 경찰에서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정리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끄집어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예. 또 이번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년 이상 지금 수사를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모르는데 차제에 수사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분율로 정해져 있는 특검을 통과시켜가지고 네. 특검으로 수사해서 빨리 결론 내자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고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자, 특검 그런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사위 통과해야 되는데 패스트 트랙 이렇게 태워질까요? 이렇게 의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 통과의 절차들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아서 가장 좋고 또 확실한 방안들을 찾아내야죠. 지금 아무튼 특검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패스트 트랙을 가려면 법사위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조정훈 의원이 그동안 민주당 의원한테 전화 한 통 못 받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서운한가 봐요? 글쎄 뭐 조정훈 의원은 그것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많이 계시던데 패스트 트랙을 지정하는 경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분의 3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고 본회의 전체 의원들이 지정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반드시 상임위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에게만 매달리는 일도 아닙니다. 네. 매달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가서 대화를 통해서 설득할 수도 있고요. 예, 물론입니다.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대강 대치 언제까지 갈지. 자,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민생 문제 해결해달라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 민생 예산을 입법하고 또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근데 잘 몰라요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여기에 호응에 나서지 않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까지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인 7개 법안을 처리하자고 했는데 현재까지 2개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문제, 또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료를 반값으로 환불해 드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고 당으로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대장동 특검 필수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는 김용민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연관됩니까? 그리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뭐 이런 것 모두 다 모아서 이렇게 특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금 나눠서 봐야 되겠네요. 네. 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서로 다른 별개의 사안이죠. 대장동 특검법을 처리하는데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이 연계되고 동반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장동 특검법부터 우선 입법
사업의 첫 출발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당시에 수사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 주모자들을 다 봐줘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대장동 사업의 출발이기 때문에 대장동 특검법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만 이것이 부담이 되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수사본부에서 드러낼 수 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은 다 드러내고서라도 그러면 대장동 특검 빨리 시행하겠다. 그렇죠. 올곧이 이재명의 혐의를 밝혀내는 사안에 한해서만이라도 대장동 특검을 하자. 왜?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렇게 정리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3170님이 어이구 너무 막혀요. 차 엄청 막힙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얘기하는데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 잠실대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밀리고 50분가량 소요되겠습니다. 나란히가는 강변북로 뒷좌석 일산 쪽으로는 안전띠를 잠실대교에서 착용하세요. 가해안대교까지 길게 몰림풀림 반복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안성분기점에서 남사 부분까지 또 오산 부분에서 동탄 분기점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후로 신발 분기점에서 분기점까지 13km 정체입니다. 또 상습 정체 구간인 양재에서 한남 나들목까지도 속도 떨어집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으로는 근황 호동내 부분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미리 음성 나들목에서 국도로 우회 운전하시는 게 좋겠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부근 9km, 또 매송 일대 지나기 어렵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다.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여야 공식 대변인 모셨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네. 직접 보셨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시정연설은 이건 뭐 사실상 국회법이 정해진 대통령의 또 대통령 의무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고 국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 같으면 이제 우리가 늘 중요를 하죠.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번에 가장 큰 것은 이제 국회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가 이제 어제 오늘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기본 예산을 확정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편성했으니까 국회가 함께 좀 우리를 맞대어서 이 지금 당면한 위기와 당면한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함께 추진하자라는 이런 걸 이제 호소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저 노태우 대통령 시작됐는데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중에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걸 이제 박근혜 대통령부터 매년 했거든요. 예산안 문재인 대통령도 매년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 있는 예산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시정연설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바깥에서 못 들으셨죠? 박성준 의원님 공보다 100% 시정연설을 하는데 지금 이 정치의 흐름을 딱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하겠다, 공안 통치하겠다라고 이미 규정을 한 상태였고 야당과의 협치는 없는 거죠. 야당을 멸살하겠다, 말살하겠다라고 하는 정치를 지금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시정연설이라고 하는데 지난 5월에 협치하겠다고 했어요. 국회 와서 5개월 지나서 지금 협치했습니까? 야당 멸살하고 야당 탄압만 하고 있는 거, 언론 탄압하고 있고 지금 심각한 위기가 뭐냐, 민주주의 위기에 와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야당에게 선전포고하고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 시정연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이미 대통령이 그 EXX라고 해서 그 국회
의원님. 이게 참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야당 국회의원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전 측근 그분이 이제 우연찮게도 민주연구원 뭐 부원장인가 해가지고 최근에 민주연구원 출근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네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 의식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참 비극적입니다. 이게 역대 최고 득표한 대통령과 역대 최고 득표를 낙수한 참 후보가네. 그런데 그 사실 이게 좀 민감하신 문제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는 사탕 하나 받아먹는 데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문제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안 되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여전히 힘들어가는 하실 거예요. 아니 이 문제를 하지 말자고 하면서 우리 정치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얕은 수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도 이 국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하필 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의 그 부원장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요즘도 영장 집행이요 아무데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특정된 장소만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닌데 야당 국회의원이나 뭐 등을 한 것도 아닌데 이제 갑자기 사탕 하나 받아 먹을 적도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민감하시니까 야당 전체가 무슨 감수도 못하고 동원되는 그런 일이 아니시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아니 갑자기 일반적인 자부심 볼때 화살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탁 털어서 구속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안보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서해 공무 피격 사건 같은 경우는 SI 사건 나오는 얘기. 어쨌든 서로 국방부장도 빨리 구속시키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어도 결국은 마지막 화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하나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부분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특혜 이 특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50억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쟁취했는데 특혜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뭐로 들어갔냐면 대선 자금이라고 해서 유동규의 진술 하나를 가지고 기부해서 구속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의의 초점이 본질이 뭐냐에 가서 다 벗어난 거예요 지금. 그것은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겨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겨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전 정권, 현 대표 이거 정치 탄압하면서 한마디로 구속시키겠다고 좀 나선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준 의원님,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근데 김용 부원장의 파일을 가져갔는데 파일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민주연구원 8층에 가거든요. 부원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대단히 큰 건물, 그 사무실이 아니고 딱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사무실인데 딱 책상이 3개가 있어요. 3개. 부원장실. 부원장의 책상이 딱 3개가 있는데 거기에 그 김용 부원장이 출근도 며칠 안 했고 실제 거주한 것도 거의 없어요. 지금 볼 때. 저 회사 생활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파일을 실제 6개를 가져갔는데 3개가 엑스파일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3개는 우리가 얘기한 문서 파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뭐 파락을 받았다고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혐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문서 파일을 가져간 거예요. 자, 아무튼요. 그 제가